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깅페이스의 파이프라인 API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델 로딩부터 토크나이저, 에러 처리까지 초급 개발자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다룹니다. 이번 강의에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API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지원되는 태스크 종류, 모델 로딩과 캐싱, 토커나이저 이해, 모델 출력 형식, 에러 처리 방법, 실전 코드 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API는 AI 모델 사용을 자동화해주는 도우미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에 텍스트를 넣으면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태스크 이름만 지정하면 모델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토큰화, 전처리, 후처리가 모두 자동화됩니다. 개발자 친화적인 간단한 API로 복잡한 과정을 버튼 하나로 단순화합니다. 파이프라인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노버 트랜스포머즈에서 파이프라인을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태스크 이름만 지정하여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감정 분석인 센터먼트 어널러시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생성된 클래서파이어에 분석하고 싶은 텍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결과는 레이벨과 스코어가 담긴 배열로 반환됩니다. 이 경우 POSATIV와 0.99998이라는 신뢰도 점수가 나옵니다. 파이프라인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개발자들은 모델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야 했고 입력 데이터를 올바른 형식으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토큰화 과정을 거쳐 모델에 넣고 나온 숫자를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과정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자동화해줍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수천 개의 고객 리뷰가 쌓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일일이 읽고 분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면 리뷰가 등록될 때마다 자동으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정 리뷰는 CS팀에 즉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편리하지만 세밀한 제어가 어렵습니다. 모델의 특정 레이어 출력을 확인하거나 커스텀 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보다 직접 모델을 다루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고급 기능이 필요하면 직접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태스크를 지원합니다. 하나의 API로 완전히 다른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LP 분야에서는 감정 분석, 개체명 인식, 텍스트 분류를 지원합니다. 텍스트 생성 분야에서는 요약, 번역, 질의응답을 제공합니다. 비전 분야에서는 이미지 분류와 객체 탐지를 지원하고 오디오 분야에서는 음성 인식과 소리 분류를 제공합니다. 여러 태스크를 사용하는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텍스트 분류를 위한 센터먼트 어널러시스, 텍스트 생성을 위한 텍스트 제너레이션, 번역을 위한 트랜즈레이션 앤 투 파워, 요약을 위한 서머러제이션, 질의응답을 위한 퀘스천 앤서링까지 모두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파이프라인 함수의 태스크 이름만 바꿔주면 완전히 다른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태스크를 조합하면 강력한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서비스에서는 먼저 음성 인식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감정 분석으로 고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요약으로 통화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파이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모델 로딩과 캐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모델 파일을 메모리에 불러오는 과정을 모델 로딩이라고 합니다. 첫 로딩은 모델을 다운로드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캐싱을 활용하면 다음번에는 빠르게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재사용하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 캐싱을 설정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제노버 트랜스포머즈에서 파이프라인과 ENB를 임포트합니다.
Node.js 환경에서는 env 캐시디아이어로 캐시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로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틸버트 기반 감정 분석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모델이 로컬에 저장되어 다음번 실행 시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토커나이저란 무엇일까요? 텍스트를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하는 도구입니다. 텍스트를 토큰으로 분할하고 각 토큰을 숫자 ID로 변환한 후 모델 입력 형식으로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AI 모델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커나이저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I love coding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먼저 이것을 단어 단위로 나눕니다. 그 다음 각 토큰을 버케뷸러리에서 찾아 ID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100일, 2003, 7381, 102와 같은 숫자 배열이 됩니다. 여기에 특수 토큰인 CRS와 SEP도 추가됩니다. 모델 출력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태스크마다 다른 출력 형식을 제공하지만 레이벨과 스코어가 기본입니다. 감정 분석의 경우 레이벨은 POSATIV나 NEGATIV이고 스코어는 0부터 1 사이의 신뢰도 점수입니다. 여러 문장을 입력하면 배열로 반환되며 태스크별로 출력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력 형식 예제를 보겠습니다. 단일 텍스트를 입력하면 배열 안에 객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레이벨은 POSATIV이고 스코어는 0.9998입니다. 여러 텍스트를 배열로 입력하면 각 텍스트마다 결과 배열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POSATIV로 0.9995의 신뢰도를, 두 번째 문장은 NEGATIV로 0.9987의 신뢰도를 보입니다. 에러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 로딩 실패, 네트워크 오류, 입력 형식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로딩 실패에 대비한 폴백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오류 시 제시도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입력 검증으로 예외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러 처리 패턴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 블록으로 전체를 감싸고 에러 메시지를 분석하여 타입별로 다르게 처리합니다. 모델 관련 오류면 폴백 모델을 사용하거나 기본값을 반환합니다. 네트워크 오류면 제시도 로직을 실행합니다. 그 외 알 수 없는 오류는 다시 수로하여 상위 레벨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실전 최적화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인스턴스 재사용과 적절한 캐싱 전략이 성능의 핵심입니다. 파이프라인 생성은 비용이 큰 작업이므로 한 번 생성한 인스턴스를 재사용해야 합니다. 서버 시작 시 미리 로딩하면 첫 요청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는 경량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제까지 파이프라인과 모델 이해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파이프라인 API로 AI 모델을 쉽게 활용해 보세요. 이어서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파이프라인 API가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모델 아키텍처를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두 번, 모델 로딩, 토큰화, 전처리, 후처리를 자동화하여 복잡성 감소. 세 번, 딥러닝 프레임워크 없이 모델 학습 가능. 네 번, 모델의 특정 레이어 출력을 세밀하게 제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델 로딩, 토큰화, 전처리, 후처리를 자동화하여 복잡성 감소입니다. 파이프라인 API의 핵심 가치는 복잡한 AI 모델 사용 과정을 자동화하여 개발자가 태스크 이름만 지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밀한 제어는 오히려 파이프라인의 한계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Const Classifier Await Pipeline Sentiment Analysis Const Result Await Classifier Die of this Product. 한 번, 중괄호 레이벨 POSATIV 스코어 0.9998. 두 번, 대괄호 안에 중괄호 레이벨 POSATIV 스코어 0.9998. 세 번, 중괄호 센터먼트 파저티브
컨퍼던스 99.98, 4번, 대괄호 POSITIV 0.9998,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괄호 안에 중괄호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파이프라인의 감정 분석 결과는 배열 형태로 반환되며 각 요소는 레이벨과 스코어 속성을 가진 객체입니다. 단일 텍스트를 입력해도 결과는 배열로 감싸져 반환됩니다. 이는 여러 문장을 한 번에 처리할 때와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파이프라인 사용 시 권장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한 번, 고객 리뷰를 자동으로 긍정-부정으로 분류할 때에 2번, 매일 수천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때에 3번, 모델의 특정 레이어 출력을 분석하거나 커스텀 전처리가 필요할 때에 4번, 브라우저 환경에서 AI 기능을 구현할 때의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모델의 특정 레이어 출력을 분석하거나 커스텀 전처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파이프라인은 편리하지만 세밀한 제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델의 특정 레이어 출력을 확인하거나 커스텀 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이프라인보다 직접 모델을 다루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나머지 상황들은 파이프라인이 적합한 사용 사례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파이프라인 인스턴스 관리에 대한 올바른 실전 팁은 무엇일까요? 한 번, 매 요청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메모리를 절약한다. 2번, 파이프라인 생성은 비용이 큰 작업이므로 한 번 생성한 인스턴스를 재사용한다. 3번, 파이프라인은 가벼운 작업이므로 인스턴스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4번, 서버 재시작 시마다 캐시를 삭제하고 새로 생성해야 성능이 좋아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파이프라인 생성은 비용이 큰 작업이므로 한 번 생성한 인스턴스를 재사용한다입니다. 파이프라인 생성은 모델 로딩, 토크나이저 초기화 등 비용이 큰 작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매번 새로 생성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한 번 생성한 인스턴스를 재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실전에서 중요한 최적화 포인트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파이프라인 API의 동작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태스크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태스크에 맞는 모델, 토크나이저가 자동 선택되고 출력 결과도 정리된다. 2번, 사용자가 모델과 토크나이저를 직접 지정해야 하며 파이프라인은 실행만 담당한다. 3번, 태스크별로 고정된 단일 모델만 사용할 수 있어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하다. 4번, 모델 추론만 자동화하고 전처리와 후처리는 개발자가 직접 구현해야 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태스크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태스크에 맞는 모델, 토크나이저가 자동 선택되고 출력 결과도 정리된다입니다. 파이프라인 API는 태스크 이름만 지정하면 해당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토크나이저도 알아서 로딩하며 출력 결과도 보기 좋게 정리해줍니다. 이것이 파이프라인의 핵심 자동화 기능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고객 리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할 때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아키텍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리뷰 등록 시마다 새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여 분석 후 즉시 폐기. 2번, 서버 시작 시 파이프라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리뷰 등록 시 재사용하여 분석 후 부정 리뷰는 CS팀에 알림 발송. 3번, 모든 리뷰를 DB에 저장 후 배치로 한꺼번에 처리하되 배치마다 새 파이프라인 생성. 4번, 클라이언트 측에서 각 사용자별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여 로컬에서 분석 처리. 정답은 2번입니다. 서버 시작 시 파이프라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리뷰 등록 시 재사용하여 분석 후 부정 리뷰는 CS팀에 알림 발송입니다. 파이프라인 생성은 비용이 큰 작업이므로 인스턴스를 재사용해야 합니다. 서버 시작 시 한 번 생성하고 계속 재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부정 리뷰를 CS팀에 즉시 알림 보내는 시스템 구축이 실용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트랜스포머즈 JS에서 파이프라인을 브라우저 환경에서 사용할 때 임포어트 경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import pipeline from transformers. 2번, import pipeline from hugging face transformers. 3번, import pipeline from Genover transformers. 4번, import pipeline from hugging face JS.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import pipeline from Genover transformers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는 Genover transformers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즈 JS의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구현체로 본문이 코드 예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파이프라인 API가 등장하기 전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작업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델 다운로드, 출력 해석, 토큰화, 모델 추론. 2번, 토큰화, 모델 다운로드, 모델 추론, 출력 해석. 3번, 모델 다운로드, 입력 데이터 변환 토큰화, 모델 추론, 출력 해석. 4번, 출력 형식 정의, 모델 다운로드, 토큰화, 모델 추론. 정답은 3번입니다. 모델 다운로드, 입력 데이터 변환 토큰화, 모델 추론, 출력 해석입니다. 파이프라인 등장 전에는 개발자가 직접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토큰화를 통해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한 후 모델에 입력하고 나온 숫자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퀴즈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